한 가지 테마를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시선, 이혁진, 김종민의 이종격투기입니다. 가장 핫한 테마와 함께 핵심 종목도 2배로 전달드립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꼭 갖고 싶은 명품 종목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혁진 선임연구원입니다. 트렌드에 강한 남자, 최신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선임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테마는 투자 포인트 대결, 정보 정책 대 인구 구조입니다. 종민 연구원님, 혹시 뿜칠이란 말 아십니까? 뿜칠이요? 저는 처음 듣는 단어인데 뿜칠이 뭐죠? 네, 일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건설 현장에서 스프레이 방식으로 도장이나 도색을 하는 것을 뿜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일반적으로 지금 업계에서 통용돼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이러한 뿜칠이 비산먼지라고 하는 공해를 많이 야기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2019년 개정안을 통해서 2021년 이후로는 이제 금지됐던 정책인 거죠. 그러면 자료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19년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야외 도장 작업을 하는 경우 롤러 방식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시행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행 시점이 2021년까지였고요. 이것이 업계 수렴 과정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2022년으로 이제 연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최근에는 환경부가 업계의 어떤 이런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이러한 노즐 방식을 바꾼다든지 또는 이런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장치를 스프레이에 장착을 한다든지 이러한 대안들도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2022년부터는 우리가 기존까지 사용하던 뿜칠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이 뭐 비용이면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공사 기간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붓 롤러 방식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붓 롤러 방식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정책 의도대로 먼지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실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장 비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업계에서는 공사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당 분야 입장에서는 고민이 커질 수도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또한 이런 변화에 대해서 고민이 가장 커지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이 힌트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파트 도색 공사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10년 이상, 아파트가 보통 10년 이상 되기 시작하면 재도장 공사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아파트들 입장에서는 향후 큰 폭의 비용 증가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울 시점입니다. 네, 이러한 수요 증가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신호들이 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검색어입니다. 네이버 트렌드 검색어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파트 외벽 도색에 대한 검색량이 최근 2년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바로 제도 시행 1년을 앞두고 그만큼 아파트 도색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2021년 제도장 시장의 호황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장 시장의 호황이 기업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2가지 차트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노르페인트의 사업부별 매출 규모입니다. 실제 제도장 시장이라고 해당이 될 수 있는 인테리어 방수 부분의 매출 비중이 19%에 해당하고요. 이 19%의 매출 비중의 증가가 기대되는 시점이고요. 또한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들은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 연한별 지금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축에 대한 부분들은 약 28%밖에 지나지 않고요. 나머지 72%에 해당하는 주택들은 지금 제도장 관련 고민들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다. 반대로 21년에 잠재적인 수요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장 시장의 호황에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 또한
왜 노루페인트에 주목을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딱 한 가지의 차트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부분들은 3년 평균 페인트 업계에서 주요 기업들의 이익률을 나타낸 부분들인데요.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4.39%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같은 원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원료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노루페인트는 타사 대비 압도적인 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 투자 포인트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건설 비중이 전반적으로 60%, 또한 재도장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19%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핵심 투자 포인트로 삼고 있는 재도장 시장에 대한 업황 호전은 노루페인트가 가장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재도장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때문에 2021년도 재도장 시장에 호황이 될 경우에 다른 타사 대비했을 때 가장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진 연구원님, 네. 그 치과 혹시 자주 다니시나요? 저 종종 다니는데 갈 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치아 좋은 분들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사실 치과가 무서워서 좀 꺼리시는데 네. 인생의 행복을 좀 느끼시려면 건강한 치아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고령화가 좀 심화되는 국면에서 노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치아이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노인뿐만 아니라 20대에서도 미백 관련해가지고 치과 시장은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위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인구 추이 및 전망인데요. 유엔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에서 2050년에는 15%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경제 구조상 선진국으로 향할수록 고령화는 심화되는 경향을 보일 겁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추세라면 2025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억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에 주목한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기업명에서도 보여지듯이 임플란트를 주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또한 치과에 필요한 제품, 솔루션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치과 종합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목 포인트는 중국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치과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국 내 치아 임플란트 보급 현황 및 전망 차트입니다. 2011년 13만 개에서 2020년 전망으로는 430만여 개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연평균 47%의 놀라운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글로벌 4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1위 사업자입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33%의 점유율로 1위 사업자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통되는 임플란트 중 한국산 임플란트는 50%에 육박합니다. 그 이유는 한중 FTA에 따라서 한국산 치아 임플란트는 수입 시 협정세율 0%가 적용받기 때문에 중국 내 유통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지 1위 사업자인 오스템 임플란트는 성장하는 중국 치과 시장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치과에도 불어오는 디지털 바람입니다. 중국은 늘어나는 환자 수에 비해서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형 병원 중심으로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치료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기존 치료에 비해 의사 의존도를 굉장히 많이 낮추어 환자가 정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최근 대규모 자금 발행을 통해서 디지털 덴티스트리 풀 라인업 구축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덴티스트리 풀 라인업이 구축이 된다면 중국 시장 내 큰 수혜가 전망됩니다. 사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왜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를 주목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주가를 억눌렸던 요인이 최근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작년 2분기 대규모 충당금을 쌓는 이슈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2019년 9월에는 국세처 세무조사로부터 415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주가는 또 한 번 약세를 보였고요. 이러한 약세가 최근 20년 9월에 해소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에 따라서 추징금 중 272억 원이 환급이 예정되었습니다. 추징금의 환급 차액인 143억 원도 아직 심의가 진행 중이므로 추가 환급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가 개선됨에 따라서 그동안 주가를 억눌렸던 요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바라보는 핵심 테마를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친환경 정책에 따른 수혜에 주목하신다면 노루페인트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혜를 주목하신다면 오스템 임플란트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더 핫한 테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종혁이었습니다.